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형사소송법의 공판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범하고 수사를 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죠. 이게 이제 공판 절차입니다. 자, 공판 절차에 이제 광유 공판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공소 제기는 검사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공소 제기, 이제 기소라고도 하죠. 그럼 요게 기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건은 법원에 이제 와요. 형사 법원에 옵니다. 그럼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아무튼 이제 재판이 끝나야 되죠.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자, 법원이 사건에서 심리 재판하고 이렇게 이제 심리하고 재판하죠. 변호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당사의 변론을 거쳐서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협의 후 공판 절차는 특히 이제 공판 기일의 공판 절차를 말하는 거고, 여기 광의로는 이제 모든 각 사건을 계속적인 것을 다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 보면. 그럼 이제 공판 절차에 이제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어요. 일단 방청석이 있죠. 이제 공개 재판주의입니다. 공개,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 재판주의죠. 일반 국민에게 법원의 심리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건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생활이랄지 뭐 성범죄 사건이랄지 이런 경우에 어떤 피고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할지 또는 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할지 이럴 때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구두 변론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피고인이 나와서 진술을 해야 돼요. 서면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은 당사자 구두에 의해서 공격 방어를 하는 거죠. 서로 증거 제출을 하겠죠. 검사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고인은 무죄를 증명하거나 또는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공격 방어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직접 심리예요. 이거는 이제 법관이 직접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또는 예전에 누가 이제 들었던 걸 써왔던 거 있잖아요. 전에 들은 증거를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전에 들은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건데,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전에 들은 것 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집중심리주의라는 것은 심리를 2일 이상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 빨리 끝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준비 절차가 있는데,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것은 공판 기일에 있어서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행할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거 준비 절차입니다. 넘어가시면 자, 공판 기일 전 절차인데, 이제 공소장 부본 송달인데, 이제 검사가 법원에 이제 공소장을 제출했잖아요. 자, 그러면 공소장 부본을 이렇게 피고인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법원은 공소가 제기가 있다. 그럼 지체 없이 그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이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이 되도록, 그러면 한 5일 정도는 준비하고 와야 되니까 한 5일 정도의 어떤 기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소장 부본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이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 뭐 인정한다 또는 이제 아니 인정 못하겠다 또는 의견, 이런 걸 그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요. 다만 피고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공판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럼 언제 이제 우리가 공판 재판을 한다라고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공판 기일 조정이요. 재판장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의해서 공판 기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먼저 정해놨다가 그 날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검사, 변호인, 보존에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나오죠. 그다음에 공판 기일 전 증거조사예요. 이제 공판하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 증인을 신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판 기일에 신문을 하는 거지만,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 공판 기일 전에 신문할 수 있는 거죠. 또 검증, 감정, 번역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전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수소 법원, 그러니까 이게 수소본이라는 게 이제 공소고를 제기받은 관할 법원을 수소본이라고 하죠. 주도하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제1회 공판기 이전에 사건의 쟁점,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공판 전 준비 절차라고 그래요. 쟁점을. 자, 공판 전 준비 절차는 뭐냐면 서면을 일단 제출합니다. 서면 제출에 의한 방식인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률상 사실상 주장의 요지, 입증의 취지 이런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이러해서 유죄라고 보고 이렇게 공소를 제기했다 이런 거. 그럼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 대해서 이 서면을 제출을 명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공판기일 이제 지정에 의한 방식인데, 이게 법원은 이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의견을 이제 들어요. 의견을 들어서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기일에 검사, 변호인은 출석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면 이제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쟁점 정리하고요. 지금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겠다. 증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이제 개시 심리 계획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일 준비를 하는 거죠. 넘어가 보시면 이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판 되기 전에 지금 피고인 그다음에 검사 나오기 전, 그때 이제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을 종료하는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쟁점,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법관이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면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이유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쟁점이 뭐냐, 지금 이 재판에서 과연 쟁점이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공판 준비에 기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피고인 측에서 뭐 인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쟁점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서로 어떤 모순돼야 되는데, 나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증거가 어떤 거냐, 공판정에서 어떤 증거 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쟁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러면 공판 전 준비 절차 종료인데, 쟁점이나 증거 정리가 완료될 때, 그러니까 사건을 공판 준비에 붙인 3개월이 지나버렸다. 또는 검사, 변호인 소환받고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이런 어려움에 해당할 때는 공판 준비 절차를 이제 종결하는 거예요. 이제 출석도 안 한다.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나버렸다. 뭐 이제 완료됐다. 이럴 때죠. 자, 그러면 이제 공판 기일 절차예요. 이제 정한 날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판결 선고를 위해 이제 수소법원이 피고 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 말도 듣고 그다음에 또 피고인 측 말도 듣고 그러게 되겠죠. 공판기일 절차는 모두 절차라는 게 이제 뭐냐면, 피고인이 누군지를 일단 확인하는 절차예요. 사실 심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증거조사 절차겠죠. 그다음 판결 선고를 하는 거죠. 일단 모두 절차, 사실 심리, 판결 선고,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는데, 자, 그럼 모두 절차는 뭐냐?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고지해줘야 되죠. 그다음 인정신문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피고인이 맞는지, 누구 홍길동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인정신문입니다. 그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진술하는 거죠. 그다음 피고인은 모두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서 제출했던 자기 의견. 재판장을 쟁점 정리하고요. 검사 피고인은 증거조사, 증거관계, 이런 걸 이제 진술하는 순서로 가요. 그럼 사실 심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왔던 증거조사, 피고인의 신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최후 변론기를 정해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란 사안에만 되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에요. 변호인 없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자,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 이게 국민들이 와서 판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배심원의 판결, 의견은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있어요. 국민들, 선정된 국민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대해서 일단 판결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하고는 달리 법원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배심원의 판결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참고로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배심원 선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만 20세요. 19세가 아니라 20세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안 돼요. 국민만 됩니다. 배심원이 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결격 사유가 있다 할지, 직업에 따른 제외 사유라 할지, 재책 사유가 있다, 이런 거는 선정할 수 없고요. 자, 그럼 판결 선고는 재판장은 배심원의 판결 결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 이후에 반드시 써줘야 되겠습니다. 배심원들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했지만 무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죄라고 했지만 유죄라고 판결할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를 써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서 공판 절차에 중요한 게 이제 증거죠. 증거 재판주의.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증거란 이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사용하는 객관적 증거죠. 그러니까 증거 방법은 증인, 증인의 진술, 그다음에 증거물, 범행에 사용된 물건, 증거 서류. 증거 서류로서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조서랄지 또는 진술서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증거물이 되는 거, 증거 방법이 되고요. 증거 자료는 증인 신문에 의한 얻게 된 증언, 그다음에 증거물 조사에서 얻게 된 증거물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증거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증명을 하는 건데, 이제 증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증거재판주의인데, 증거 없으면 유죄 판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증거재판주의 내용입니다.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에 의해만 인정한다. 증거보호 기본 원칙을 말하는 거죠. 증거 없으면 무죄 판결을 해야 돼요.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사실을 거친 증거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걸 증거로 써서는 안 되고요. 거증 책임이라는 게 다른 말로 입증 책임인데 증명 책임이에요. 어떤 범죄 사실이 진위 불명 시 최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거증 책임. 보통 이제 검사가 져요. 검사가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이걸 증명을 안 하면 검사가 불이익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심증주의가 있어요.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그 법관이 자유로운 판단에 맡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증거를 제출을 10개 있다. 근데 법관은 심증이 안 생겨. 그러면 전부 다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증거를 하나 제출했는데 법관이 그렇게 심증이 생겼어. 그럼 증거를 채택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백 증거의 경우에는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자백 보강 법칙을 정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자유심증주의란 이렇게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증거를 채택할지 안 할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쓸 수 없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획득한 증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예전 영장 없이 이렇게 압수했달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원인으로 얻은 부수적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렇게 혈중 알코올인데 피를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건데 동의 없이 이렇게 영장도 안 받고 피를 뽑았더니 음주 수치가 나왔어요. 그럼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거죠. 영장 없이 수집한 거니까. 자, 그러면 그건 증거를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판례의 태도죠.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백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피고인의 자백이 만약 고문에 의해서 또는 폭행 협박에 의해서 부당한 장기와 구속을 장기화시켜가지고 속여가지고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럼 증거를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자백 배제 법칙은. 그건 자백을 증거를 쓸 수 없다. 이거요. 그다음에 전문 증거와 전문 법칙이 있는데, 전문 증거란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 법칙. 이건 이제 전에 들은 증거인데,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다. 증거 능력이 일단 없다는 게 전문 법칙입니다. 전문 법칙.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 능력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서를 썼겠죠. 조서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서를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그럼 보면 이 조서를 잘 보면 이 A의 진술을 전해서 들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 증거예요. A가 직접 나와서 진술해야지.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이 조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법칙입니다. 그럼 넘어가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증거 동의입니다. 증거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었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의견은요, 증거 동의도 안 된다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도 증거를 쓸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동의를 하면 증거를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탄핵 증거라는 것은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 증거라고 하게 됩니다. 요게 이건 이제 그 유죄를 증명을 하는데, 이제 그 증명하는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깨는 증거, 이거를 이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죠. 몇 월 몇 시에 누구를 이제 강도를 했다라고 이제 하니까 피고인 측에서 그날 몇 월 몇 시에 나 다른 곳에 있었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한달지, 이런 것이 이제 탄핵 증거겠죠. 그다음에 자백 보강 법칙이 있는데, 이 피고인의 임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아니야, 자백, 그럼 증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 증거 없이 유죄의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백만으로는 안 돼요.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돼. 왜 이런 걸 두고 있냐면, 자백 받기 위해서 고문을 한달지 다른 증거를 수집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백에는 요게 허위 자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재판입니다. 재판은 이제 피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거죠. 유죄다, 무죄다. 유죄 재판, 무죄 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판이라는 법관의 의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끝내는 유죄 판결이죠. 유죄 판결. 절도 강도로 들어왔다. 법원은 피고 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있다. 그러면 유죄 선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죄는 이제 형 선고 판결이고요. 형 선고 유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과가 없고 이랬을 때 선고를 뒤로 밀어주는 제도가 있었죠. 형 면제 판결이 있고요. 유죄지만. 그다음에 무죄 판결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은 이제 범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증거가 없어. 이럴 때 하는 건데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을 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죄 판결이죠. 그다음 면소 판결했어요. 면소. 이 소는 뭐냐면 공소제기죠. 공소 제기를 없는 걸로 해주는 거죠. 피고 사건에서 실제 소송 조건이 결여됐을 때 선고하는 종국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끝내는 거죠. 그러면 확사 공범. 자, 이거 뭐냐면 확정 판결이 있었어. 확정 판결이 있어. 그러니까 이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심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면소로 끝내버립니다. 그다음에 사면이 있어. 사면. 일반 사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끊는다.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끝났어. 그럼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소로 끝내버립니다. 그다음에 범죄 후에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돼 버렸다 이거죠. 이제 범죄 후에 형이 폐지돼 버렸다. 예를 들면 간통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다. 자, 그러면 면소로 끝나는 거죠. 학사 공범. 확정 판결이 있다, 사면이 있다, 공소시효 완성됐다, 범죄 후 형이 폐지됐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면소 판결을 사용합니다. 넘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위반 판결입니다. 관할. 피고 사건을 법원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 판결로서 관할 위반 선고를 하는데 관할 위반 판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보통 이제 관할로 이송을 해주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공소 기각 재판입니다. 공소를 기각해 준다 하는 재판이 있어요.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피고 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에 형식적인 소송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실체 심리 없이 소송으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공소 기각 결정이 있는데 공소 기각 결정. 그러면 이제 공소 기각 결정하고 공소 기각 판결이 있어요. 그럼 소송 요건이 연결된 건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공소가 취소됐어. 공소가 취소됐으니까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재판 안 해요. 전국 재판 안 해요. 그냥. 그다음 피고인이 사망해 버렸어. 이미 사망했다는 거죠. 어떤 미지 사건에 대해서 판결해 보니까 범인을 지문을 발견했다. 근데 이미 사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소가 제기됐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공소 기각 결정으로 끝내줍니다. 법원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할 경합인 경우 있죠. 이를 재판할 수 없다. 관할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재판하고 이쪽에는 관할권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공소 기각으로 끝내는 거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니까 범죄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공소 기각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범죄가 아닌데 공소가 들어온 경우. 그다음에 공소 기각 판결이 있어요. 공소 기각 판결. 피고 사건의 형식적으로 결연된 경우에 판결로서 이제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판권이 없을 때,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위반했을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했어. 중복제소죠. 중복제소. 공소 취소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어. 근데 다시 공소를 제기했어. 아무튼 또 이제 어쨌든 중복제소죠. 친고죄인데 고소가 취소됐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어. 그다음 반의사 불벌죄에서 합의가 됐어요. 이게 처벌 희망을 의사표시를 했어. 그러면 이제 공소 기각 판결로 끝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로. 내용에 대해서 이게 하는 거죠. 재판권이 없다. 법률 규정에 위반했다.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 중복제소됐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합의가 됐다. 이런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로 끝내는 거예요. 예, 잘 알아야 돼요. 공소기각 판결 요만큼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상소와 비상구제 절차인데 이제 1심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다.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불복이 있을 때 이제 항소, 상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미확정 재판에서 상급 법원에다가 이제 구제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심에 대해서 2심으로 올라갈 때 항소라고 그래. 그다음에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 이게 대법원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그래. 보통 3심으로 갈 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고, 재항고 이런 게 있거든요. 항고, 재항고. 판결, 아무튼 판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판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판결, 그리고 결정, 명령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결정, 명령, 증거 체부 결정 이런 거, 그러니까 퇴정 명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 그러면 항고, 재항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항소, 상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항소, 상고. 그다음에 여기는 항고, 재항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상소권자가 있습니다. 상소권자. 고유한 상소권자, 이제 검사 피고인인데 검사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로서 당연히 상소권을 갖게 되고요. 미성년인 피고인이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죠, 부모. 이게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도 단독으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상소할 수 있다.
항고권자인데 검사 피고인이 아닌 자로서 법원의 결정을 받은 자도 항고할 수 있겠죠. 법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 뭐 거부 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상소 대리권자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도 이렇게 대리권이 인정이 되죠. 그럼 피고인은 법정 대리는 명시한 의사에 반해도 상소할 수 있다. 아까 미성년자도 할 수 있었죠. 동의 없이. 그리고 법정 대리인도 피고인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배우자, 직계친족, 대리인, 변호인 이러한 사람들 어떠냐 했더니 이게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 의사에 반해서도 상소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대리인, 변호인은 또 이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야 할 수 없어요. 피고인이 뭐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피고인이 항소를 했어. 상고를 했다 이거야. 자, 뭐 예를 들면 1심에서 5년이 나왔어. 5년 징역이 나왔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피고인이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 상고한 사건에서 상소심은 원 판결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5년이 아니라 10년 살아야 돼. 7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요. 5년 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불이익 변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사도 상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불이익 변경 조치 정리 안 되고 검사가 다투는 만큼은 또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피고인만 상소를 했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소는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하는데 항소란 제1심 판결에 불과해서 2심으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항소라고 그래요.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한다고 그랬죠.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후심적 성격이 있어서 보충적 성격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항소 후 제기입니다. 항소 후 제기. 1심 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제. 자, 그럼 불복이다. 그럼 단독 판사가 선고했다. 그러면 합의부로 항소를 하는 거고요. 합의부에 선고를 했다. 그럼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하면 합의부로. 그다음에 합의부가 했을 때는 고등법원으로 이렇게 항소를 하는 거다. 항소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 일주일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항소장이. 근데 보시면 항소장 원심 법원에 하는 거예요. 원심 법원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서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다. 그러면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7일 이내에 어디 한다? 서울 지방법원에다가 이렇게 항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7일 이내. 상고는 2심의 불복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상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고란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에요. 법률심. 그러니까 법률 문제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어떤 법률 위반, 재판이 법률이 위반되느냐 이것만 참사를 하죠. 그러니까 재심 청구 사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유로 하고 있고 파기 자판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심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거 원칙이긴 한데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파기 환송.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것을 이게 법률이 위반되다. 그럼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환송이고요. 근데 파기 자판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직접 재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오인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심의 성격도 있더라. 그러면 상고를 제기할 대법원에 상고 제기 기간은 역시 7일 이내인데 원심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 역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갔으면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되겠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항고라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상소를 하는 거예요. 아까 판결에 대해서 하는 게 판결에 대한 것이 이게 상고 이랬다면 이게 이제 재항고가 있어요. 보통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어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항고를 보통 항고라고 하고 즉시 항고라는 건 뭐냐? 제기 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는 항고를 즉시 항고라고 그래요. 7일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항고가 있는데 그럼 항고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항고 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하는 항고를 재항고라고 그래. 그러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 이렇게 가는 거고.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다 원심 법원에 하죠. 상소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즉시 항고 제기간은 7일 이내고 보통 항고는 원심 취소 후 실익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자, 비상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비상구제 절차로 나옵니다. 자, 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재심 절차와 관련해서 예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이게 진범이 자기가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20년간 형을 살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오인 오류가 있었다.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하는 구제 절차를 재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재심의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과 이제 항소, 상고를 기각하는 거예요. 이제 재심은. 그럼 재심 사유가 있는데 원 판결의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서 위조되었다, 변조되었다, 증명이 됐다 할지 또는 이러한 확정 판결에서 허위인 것이 증명됐다. 이게 진범이 잡혔다. 이제 이런 경우를 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재심 사유는 엄격하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런 재심 사유를 보시면 그러니까 원 판결이 이제 아까 위조됐다. 그다음 원 판결 증거가 이제 허위로 증명됐다. 무고로 인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죄가 확정 판결에서 증명되었다. 이게 증거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서 변경되었다. 원 판결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 면소 형 선고에 대해서 인정을 보다 경한죄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또한 저작권, 특허권 이런 게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효 심결, 무효 확정 판결이 나왔어.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원 판결은 전심 판결이랄지 판결이 기초가 된 조사에 대한 법관, 공소제기 뭐 이런 이제 이미 증명됐다는 건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됐을 때 재심한다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재심 사유는 그러니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밝혀진 거예요. 뭐 진범이 밝혀졌달지 그리고 다른 것에 의해서 허위임이 명백했다 이런 경우가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비상상고가 있습니다. 비상상고. 비상상고란 확정 판결에 대하여 심판의 법령 위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상상고, 이게 비상상고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모든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요. 재심의 경우와는 달리 유죄 확정 판결을 한정하지 않고요.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 이 모든 것에 대해 비상상고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구제하는 제도죠.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거야. 비상상고라는 것은 이게 유죄만이 아니라 무죄나 공소기각 다 대상이 된다. 그런 것이 다르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비상상고 이유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게 법령 위반인 것이 발견됐다 이거죠. 이랬을 때 사건의 심판은 절차법상 위반이거나 실체법 적용에 위반이다. 아무튼 위법인 것이 발견됐다. 이럴 때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거다. 그래서 검사는 신청서에 진술을 하는 거고 대법원은 이제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관할, 공소 수리, 소송 절차에 관해서 사실 조사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각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 그러면 기각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특별 절차가 있어요. 약식 명령과 직결심판 절차로 이어지는데 약식 절차라는 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앞에서 봤던 뭐 이제 공판 전 준비랄지 공판 절차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끝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직접 심리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서면 심리만으로 끝내는 걸 약식이라고 합니다. 약식 청구는 검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의 경우에는요. 보시면 이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대상 보시면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과료, 몰수 이것만 되는 거예요. 징역이나 금고 이런 거 안 되고 벌금 이하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서면 심리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는 검사만 한다고 그랬어요.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약식 명령은요. 약식 명령의 청구가 있어도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특정은 공소장 특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약식 명령 효력을 보면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을 청구 기간을 경과하거나 그 청구 취하, 기각 결정이 확정된 데는 확정판과 동일해요. 약식 명령 들어왔을 때도. 그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입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법원에 대해서 통상의 절차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서면으로만 신청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불만이 있을 때 이게 정식 재판을 청구를 갈 수 있어요.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는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검사 또는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거기에 그럴 때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 고지받는 날부터 7일 이내. 근데 7일 이내 이루어져. 상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약식 명령이나 정식 재판 청구도 7일 이내 이렇게 그 법원에 서면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직결 심판인데 이건 이제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로서 나오는 게 직결 심판입니다.
직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요. 이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경미할 때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건데 직결심판 청구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에요. 검사가 아니죠.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해양의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청구 대상을 보면 직결심판 대상은 방금 봤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것만 됩니다. 넘어가 보시면 청구 방식은 직결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하게 돼요.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피고인 써야 되고, 그다음에 죄명, 적용 법조, 그다음에 적용 범죄 사실 이런 걸 쓰도록 돼 있죠. 보통 이제 그 경미 범죄 이런 경우에 이제 직결심판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절도죄의 경우에도 뭐 경미하다, 20만 원 이하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라면 뭐 이렇게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결심판 선고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공소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결심판 효력을 보면. 직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의 경과, 그다음에 정식재판의 포기, 그다음에 취하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직결심판이 다 되면. 자, 그다음 넘어오시죠. 이제 간이 공판 절차가 있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간이 공판 절차는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거야. 피고인이 내가 한 거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증명을 필요가 하지 않잖아요.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형사법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그냥 간편하게 증거 능력을 제한 완화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간이 공판절차인데 공판정에서 자백해야 돼요. 수사기관에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서 자백을 한 때 내가 한 거 맞다. 인정한 거죠. 법원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 공판 절차에서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증거 능력에 관한 특식. 간이 공판 절차는 전문 법칙. 아까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를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증거일지라도 증거 동의를 의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해 버려요. 전문 증거도 그냥 증거 왜냐하면 인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증거 조사를 간이화합니다. 증인 신문 방식이나 증거 조사 시기 방식. 그다음에 피고인의 의견 고지랄지 뭐 퇴정 규정이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 인정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아무튼 좀 간이 공판 절차라는 것은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해서 그러면 증거조사를 좀 간편하게 해서 신속하게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직권심판이라는 것은 경미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이렇게 직권심판을 청구를 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검사가 이렇게 벌금 이하에 해당할 때 서면으로만 끝내도록 하는 걸 약식명령이라는 것이다. 약식명령이나 직권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떤 제도인가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